네, 이 땅의 모든 여성을 응원하는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주말엘라의 도전 함께 하실 소중한 세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소중한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미 씨는 누가 봐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같죠? 엄청 굉장히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세 분이 네. 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로 구성을 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도 해보죠. 네, 정미 열대 때문에 너무 씨 힘들어요. 잠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먹지요, 뭐. 잠 안 오세요? 잠 안 올 때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거 잠이 안 온대요. 되게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래서 하나만 보니까 그렇죠. 열댓 개 보시면 졸려서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예. 정미 씨만의 잠 안 올 때 잠 오는 방법, 스마트폰을 열댓 개 본다? 예, 뭐 다운받아 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꽂혀가지고 폴리스카이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2화까지는 거의 10개, 14개 정도로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데 2화까지는 그냥 드립다 보고 눈 떴더니 주말일날 가야겠네? 이렇게 해서 왔어요. 예.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그래요. 걸 보면 더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이제는 오는군요. 그런 거 네. 보지 마시고 우유 반잔 드세요. 따뜻하게 해서. 반잔만 먹어요? 꼴랑? 반잔만 드세요. 알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 취업 내비게이션 최지영 팀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팀장님. 푹 아름다우시네요. 네, 오늘 의상도 푹 주무신 것도 같고. 네. 지금 우병도 같이 붙잖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나만의 어떤 불면증에 시달릴 때 나만의 극복 방법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주무시는군요. 예, 네. 좀 불만 꺼지면 잠을 자는 편인데 간혹 가다 보면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잠이 안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밖에 나가서 조금 시원한 데 가서 자면은 잠자는 장소를 바꾸니까 또 잠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의 네. 방법이 될 수 그래요, 있겠네요. 그래요. 좋아요. 뭔가 괜히 불편할 때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여성 취업 내게 맡겨라 조미서 컨설턴트 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소입니다. 오늘 아바타 머리하고 오셨네요. 쭉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바타 머리. 그 예? 머리를 말에 꼽으면 딱 될 것 같은. 자, 우리 조미서 컨설턴트만의 불면증 치료 방법. 네. 조미서 컨설턴트 잠 네. 잘 못 주무시나요? 네, 그렇죠. 네, 네, 잘 못 주는 네, 거죠. 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잘 자는 편이에요. 근데 애기랑 같이 잘 때 잠이 같이 들어요, 9시에. 애기를 재우다 보면 제가 먼저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12시에서 1시쯤 깨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밀린 일도 하고 예, 하다가 한 3시쯤 이렇게 자는데 그때 오히려 더 잠이 안 와요. 네, 그때는 이제 저도 스마트폰을 좀 보면서 네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잠도 이 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그 시간이 맞아요. 넘어가면 예, 잠을 예. 못 자요. 맞아요. 제가 요새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럼 저만의 방법이 있죠. 어떤 거요? 먹습니다. 먹어요. 먹어. 네, 많이 그러니까 더 먹습니다. 붙잖아요. 배불러서 자연스럽게 잘 수 아침에 있도록. 붓지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 살다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먹어요? 또 먹어요. 그럼 아침에 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방송 내내 요 얘기를 한번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오늘 여성에게 잘 맞는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날인데요.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이 방문 간호조무사예요. 네. 네.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뭐 요즘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몇 세까지 보장이 되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100세까지입니다. 뭐 100세 시대라는 말도 있고요. 뭐 웰빙 열풍이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요. 사실 그게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반증이 네. 아닐까 싶어요. 특히 고령화 시대인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이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 중에 약 한두 개 안 드시는 분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간혹 아프실 때 병원으로 입원을 하자니 입원비가 부담스러우시고 또 집에 있자니 맞벌이 자녀라든지 또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태에서 직업을 그만두고 간호를 하긴 힘든 일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백의의 천사 방문 간호조무사 분들이십니다. 예. 그렇군요. 백의의 천사면 간호사들한테 붙이는 말 아니에요? 그 간호조무사 이것도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방문 간호조무사가 하시는 업무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네, 전국에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혹시 들어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한 가정 방문으로서요.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의 남은 생을 좀 의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방문해서 건강 상담 혹은 간단한 의료 처치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단순한 요양보호사라고 저희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랑은 좀 달리 방문 간호조무사는 이렇게 의료 처치를 한다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노인분들 많이 갖고 계신 뭐 당뇨라던가 치매라던가 중풍, 뭐 파킨슨병 같은 것도 이제 치료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방문 간호조무사가 이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방문 간호조무사로 네. 활동을 하려면 일단 간호조무사가 먼저 돼야지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그렇다면 방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지. 그렇다면 뭐 어떤 그렇죠. 자격 뭐 어떻게 그렇죠.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교육을 해서 남의 집을 방문할 때 예의 같은 거를 좀 배워야 되는 건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죠. 예. 들고 가야 링거라도 되나. 이렇게 한 박스 사들고. 어찌됐든 좀 방문 간호조무사. 우리가 간호조무사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앞에 방문이라는 말이 붙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야, 이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예. 방문간호조무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으셔야 됩니다. 실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요, 3년,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으셔야지만 이제 취득이 가능하신데요. 추가로 이제 방문간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있으셔야 되고 경력도 있으셔야 되고 방문해서 직접 간호하는 방법까지 실무적인 교육을 다 갖춘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그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문은 따로 배우는 거네요. 아니, 맞잖아요. 간호조무사 교육은 받고, 그렇죠? 방문을 또 배우는군요. 비밀번호 딱 맞추는 법 이런 거. 그렇죠. 키 같은 거.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전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네, 어디에 맞습니다. 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네네. 교육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네, 방문 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2008년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같이 생겨난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제도 보험 제도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교육 기관이 나오는데요. 보통 전국에 이제 네. 40여 개의 대학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이 있는 학교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학교에서 예,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40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서울 지역에는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 5개 정도 분포되어 있으면서 네. 교육비 정도는 6개월 정도 교육에요.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네요, 우리 그러네요. 200만 원이니까. 네. 뭐 이 자격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예,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방문간호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방문간호교육 700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취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이제 보통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취득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실제 1,520시간의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80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후에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는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셔야 간호조무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고 네. 경력을 쌓은 후에 방문 간호조무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국가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6개월에 200만 원 되는 금액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우리 준마렐라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비싸다. 없어서 그렇죠.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장점이죠. 공짜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국비 지원이라고 하시면요. 일단 방문 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은요, 경력이 쌓인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되시고요. 네네. 우선 간호조무사는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라고 해서요. 네. 내일 배움 카드제를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가능하신데요. 네네. 최대 200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는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거든요. 네. 70만 원 정도를 12개월 기간이에요. 1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1년으로 나누시면 한 달에 한 5, 6만 원 정도 추가 비용 내시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시고 싶다. 왜냐면은 내일 배움 카드제 같은 경우는 실업 상태가 되어야지 네네네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일을 하시면서 좀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따로 교육기관 따로 있다고 하니까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런 교육 무료 국비 지원되는 같은 경우는 HRD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체크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그래, 잘 달에 한 찾아봐야 되는. 5만 원, 6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뭐 부담할 수 그쵸. 있죠. 6개월에 200만 원과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문직이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충분한 그만한 투자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간호조무사 현재 뭐 간호 인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간호사도 있을 거고 거기서 간호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요. 예, 현재 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요, 84% 정도가 간호조무사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요, 그 간호 인력에 대한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간호 인력에 대해서 뭐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력이 계속 모자르거든요,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서로 간의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면서 간호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충원이 되고 있고 그중에 조무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는요, 정규 학위가 필요하세요. 학교를 다니시고 뭐 전문대학이나 4년제학을 졸업을 하셔야지만 자격을 취득하고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고졸 이상이시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학력을 취득하신 후에 학원을 다니시고 실습과 교육을 겸하면 자격증 취득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간호사보다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 네네. 네, 누구나 도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최근에 알고 지내던 간호조무사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간호조무사가 폐지된다고 얘기를 해서 얘가 시험을 이제 몇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간호사 패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조무사 폐지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무사를 하신다고 간호조무사를 하신다고 해도 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열심히 뭐 국비 지원 받아서 열심히 땄는데 조무사 폐지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조무사 폐지론이 사실상은 조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게 흘러가는 방향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명칭이 폐지되는 대신에 이제 간호 명칭 인력이 폐지예요? 네, 명칭이 폐지되는 대신에 이제 간호 인력을 4등급으로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간호사들은 일단 기존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이렇게 1급 간호 인력 같은 경우는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급 이제 실무 간호 인력은 이제 뭐 특성화고 졸업자라던가 아니면 간호조무사를 지칭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2급 간호조무사, 2급 실무 간호 인력도 경력과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시험을 봐서 간호사 1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돼서 이제 간호사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지만 조무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는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명칭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좀 나눠놓고 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다 같이 백이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을 봤어요, 간호사로. 간호조무사라고 많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지가 제가 알고 있던 그 폐지가 아니네요.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많은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이 없어지는 건데 그것을 않고 이제 등급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 안 하시고 도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 도전하시면 좋을 것 그래도 같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경력도 늘고 나면 또 1급으로 그렇죠. 시험도 1급으로 보실 수 가면 있으니까요.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호조무사, 우리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방문 간호조무사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간호조무사가 된 다음에 경력이 쭉 쌓이고 뭐 열쇠 비밀번호 누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쭉 아셔야지만 그렇죠. 방문 간호조무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문 간호 교육이 있는데요. 뭐 열쇠 따는 법은 아니고요. 네, 70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이론이 360시간 정도 되고요. 실습이 340시간 정도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부터 노인 복지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고요. 노화 만성 질환이나 안정 그리고 감염 관리, 응급처치나 그리고 임종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인 전반적인 노인 복지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게 되고요. 실습은 랩 실습이나 의료기관 실습, 보건기관 실습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두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이론과 실습 과목으로 나뉘어지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경험들을 하는 게 이제 실무 경험에 포함이 될까요? 네, 일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라던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병원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혹은 뭐 지역 보건소 담당인 보건소를 가시면 되시는데요. 그리고 또한 뭐 보건 의료를 위한
합병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까지 거기서 일하는 것까지 경력을 인정받아서 360시간 인정받으시면 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도전하시기에도 딱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간호조무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만의 건강 지키는 비법. 이거 어차피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될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건강한 또 간호조무사의 이야기를 하니까 네. 나만의 건강 지키는 비법. 정미 씨. 예, 전. 자나요? 네, 많이 못 잔다니까요. 한 번도 태어나서 잔 적이 없다니까 왜 그러세요? 저는 6월 들어가면요. 네. 6, 7, 8, 9가 저에게는 고난의 월간입니다. 왜요? 이제 보이고 하니까 많이, 그나마 조금은 덜 쪄야 되니까 이제 운동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침엔 배드민턴을 치고요. 이제 오후에는 굉장히 그 손담비 씨 전담 트레이너라고 하시는 분한테 가서 스트레칭을 굉장히 빡세게 봤는데. 정말요? 그러면서 선생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뜨거운 물을 아침에 이제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덥다고 차가운 물 드시지 말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노폐물 배출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왜 우리가 물 한 잔 먹는다고 하는데 그 물을 뜨거운 걸로 드시라고. 예. 저는 그래요? 찬물 마시는 게 건강에 저도요. 더 좋은 줄 건강에 알고 좋다고 하는데 있었는데요. 이제 약간의 살짝 통통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평소에 드시라고. 그래요? 예,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죠? 약간. 보면은 오늘 굉장히 호쭉해 보이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하루 운동하셨다고. 예, 이틀이서 얼마나 안 걸었으면. 네. 그러면서 선생님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식사 조절하셔야 발목이 잡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차가운 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게 그 지방 그래요. 연소를 좀 해친다고 하네요. 정미 씨의 예. 건강 비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뜨거운 물을 따뜻한 좀- 물 한 네. 잔 마시면 아침이 아니라 그냥 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따뜻한 물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나만의 건강 비법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일단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기 위한 게 가장 건강해지는 그렇죠, 방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요. 저만의 이제 비법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핸드폰 게임도 단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게임을 계속 갈아타면서. 맞아요. 아니 근데 정말로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거 매달고 게임 계속 하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 풀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기호 씨는 방송만 끝나면 활 쏘고 막 말 타고 난리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몰입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방송에서 안 받고 서진 씨한테 개인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들만의 비법을 네. 좀 들어봤는데 뭐 큰 비법은 없어요. 운동하는 거, 아침에 물 먹는 거, 핸드폰,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이 정도인데 서진 씨 뭐 있으세요? 저는요, 자요. 그래요, 자는 자고 거. 진짜 네, 맞아요. 잘 많이 자야 돼요. 먹어요. 잘 자야 네,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저는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발목 잡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간호조무사 네. 계속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땄잖아요, 네. 우리가. 네. 어디로 취업이 그래요. 가능할까요? 띵동 해가지고 여기 편찮으신 분 계시죠? 저 간호조무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문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다 땄고 그래요. 뭐 이렇게 됐으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처는 어떻게 알아보고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교육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네. 진짜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취업처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원 등에서 취업이 가능하십니다. 보통은 이제 공고가 공식적으로 뜨게 되고요. 2년제 계약직으로 뽑게 되는데 계약직이라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요즘 무기계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만 한번 된다라면은 거의 끝까지 한번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또한 그리고요. 이제 방문 간호 인력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간호조무사가 지금 현재 2013년에 한 55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방문 간호 그 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2,750명 정도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간호조무사 중에서도 특수직군으로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게 간호조무사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일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방문 간호조무사는 아무래도 활동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만큼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원도 더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되죠. 네, 아시죠? 예. 얼마를 받을까요?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급여가 뭐 많이 차이가 나면 힘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많이 차이는 나진 않겠지만요. 네. 일하는 게 조금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에 방문을 한 건 정도에 1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근데 네. 보통 하루에 4건에서 5건 정도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봤을 땐 조금 줄어드는데 이제 보통 주 5일제로 운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겠지만 많이 받으시는 분은 뭐 250만 원 정도, 적게 받으시는 분은 150만
들어오시면 나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보셨을 때는 오히려 실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좀 활동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잘 맞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 한 분을 1시간 정도를 진료를 이렇게 하다 괜찮네요. 보면은 정말 오래 보는 줄 훨씬 더 알았어요. 좋네요.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방문할 방문할 곳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보건소에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예, 보건소에서 채용 공고가 나게 되면은요, 거기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지정이 됩니다. 어느 곳에서 수요가 있는 게 보건소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요, 보건소에서 일괄 배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요, 네네. 이렇게 오랜 지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가족 네네네네. 중에. 네네. 근데 누구나 이제 그 가족을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간호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 지치죠. 모두가 너무 지치고 맞아요. 힘들어하더라고요. 안 좋은 말 있죠. 김병희 효자부터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근데 이제 간호조무사도 어쨌든 뭐 방문해서 그런 분들을 돌봐야 되는 직업이니까 사실 보통 사람의 인성으로는 조금 힘들 수도 그래요, 있을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거든요. 어떤 분들이 도전을 하면 훨씬 더 좀 보람도 느끼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도 인성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 계신 분들 인성이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간단한 의료 처치라고는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적인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 왠지 우울한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제 돌보시면서도 조금 나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십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벗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보다는요, 보통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활동하시고 네. 어르신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나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시다 보면은 큰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응급처치라든지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뭐 호스피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장래에 대한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가족들과 좀 더 끈끈한 유대와 좀 더 도움이 되는 이제 방문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싶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본인만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쌀에가 걸리셨는지 울컥하시는 건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주마렐라가 도전하기 딱이네요. 예. 주마렐라 분들 그렇죠, 말벗도 잘 대주시죠. 맞습니다. 모르는 예, 분만해도 맞아요, 말씀 맞아요. 잘하시고요. 워낙에 또 이게 돌보는 게 익숙해진 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저희 엄마 신남매거든요. 3번 이모하고 저희 7번 외숙모가 지금 네. 호스피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네네. 예. 근데 정말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시고요.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너무 그 죽음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게 되게 이제 비장하고 결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한테 엄청 잘하세요. 예. 그 되게 너무 항상 감사해하고 저희 옆에서 보면서 정말 득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 놓치고 사는 맞습니다, 것들을 또 맞습니다. 일깨워 줄 수도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문 간호조무사 이 말씀을 쭉 들어보는데 네. 정말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람도 느끼고. 2018년 되면 이름이 바뀌겠죠? 이제 뭐 이제 이름이 간호사로 그렇죠. 방문 간호사 뭐 이런 2급 식으로 뭐 되겠죠? 이렇게 이름 이급 바뀌겠네요. 실무 급수가. 간호 인력. 예. 네. 좋습니다. 좋네요. 네. 좋습니다. 방문 간호조무사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뭐 앞날이 창창할 것 같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앞길, 전망, 미래. 전망, 미래 뭐 예. 이런 거 너무 밝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걸 안 듣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좀 들어보는 게 나을까요? 네, 앞으로의 들어주세요. 전망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 느낌이 오셨다시피 정말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우선 인구 고령화랑 이제 소득 수준 향상으로 인해서요. 최근 10년 동안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입원하신 분들만 보시면요.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병원을 찾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특히 노인 인구가 3%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병원 이용률 7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걸 보시면은 이제 노약자분들의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방문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입 인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게 전문직이고 그리고 또한 나이 제한도 없고 정년도 따로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길게 보시고 나의 전문 직종으로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봐서요.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방문간호조무사가 많아지는 세상이요. 네. 대한민국 복지가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말이랑은 또 저희가 비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또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갖고 네. 건강한 대한민국 만드시는 일조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여성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 방문 간호 조무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